실수했거나 어려운 문제 체크 다 하면 얘기해줘. 체크 다 했다고. 다 했어? 몇 번이 좀 골치 아팠습니까? 여기서 참고로 골치 아팠다는 건 시간 소모한 것도 포함이야. 시간 소모가 예상보다 컸거나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쓴 것 같다 싶었던 거 또 얘기해줘 그냥.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맞고랑 상관없이. 10번? 다음 8번. 다음 15번? 다음 그건 틀린 문제는 뭔데 너? 7, 8, 10, 11. 잠깐만 7, 8, 10, 11, 15, 15, 20. 뒤에 건 뒤 23, 22, 23은 맞췄고. 이거 그러면 너 이거 시간 그 촉박한 그 문제 없었으면은 8번, 9번 제외하고는 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8번, 9번이래. 7, 8 제외하고 10번, 11번이랑 10번, 11번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근데 시간이 안 부족했으면 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아니 물어보는 거야.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 시간이 그 촉박하지 않았다면?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게 있었고. 이 풀 때? 그리고 약간 잘못 글 읽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할 때 뭐 어떻게 해서 잘못 읽었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생각을 잘못했고 그런 거 문제 하나씩 할 테니까 얘기 꼭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시험에서 특히나 이제 이번이 너가 고등국어 첫 시험이잖아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너 그 고1 대비 수업을 들었던 게 방학 때야? 그럼 방학 때 하고 중간에 쉬다가 그때 3월 중순에 내 수업 처음 들은 거네? 아니면 중간에 다른 학원을 다녔었어? 그래? 그러면은 사실상 타임어택을 해본 경험이 많은 게 아니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게 고등국어에서 1학년 때는 이제 보통 두 가지야, 크게. 하나는 이제 운용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운용을 쉽게 말하면 시험 기간 말고 시험 시간을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하나. 이제 이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실력인 거죠. 근데 이번 아름고 시험은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을 조금 집중해서 공략했다기보다는 둘 다 약간 경험치가 부족했으면 둘 다 복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유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에서 처음 보는 유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너가 풀었던 국어 문제들은 대부분 그래도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딱딱딱 맞춰서 됐을 거거든. 순조롭게. 중등국어는 당연히 그랬을 거고 아마 고등 대비 때 뭐 나도 정확히 모르겠지 아마 모의고사를 풀었을 텐데 그래도 고1 혹은 고2 대비 모의고사 문제들은 나름 그래도 제대로 지문을 읽었으면은 정답을 판단할 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랑 스타일이 다른데
이 다른 점 자체도 조금 아마 아직은 비교군이 많이 없으니까 쉽게 체감이 안 됐을 거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 시간 관리, 얘도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건데, 시간 관리가 어려웠을 이유는 이제 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유형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지금 대부분에서 지금 너한테 조금 혹은 대부분의 고1 애들이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말한 메타인지는 그냥 단순히 알고 모르고 보통은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한 메타인지 조금 더 좁은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문제 풀 때 대충 얼마나 걸리겠구나 하는 그 인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너가 지금 이게 제대로 안 잡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신 문제를 대비할 때 쌤이 마지막에 직보 때 이제 타이머 때 해준 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풀 때 시간 제한을 두진 않잖아 보통.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너가 문제 풀 때 대충 이 정도 난이도나 혹은 요 정도 문제를 풀 때 내가 얼마나 걸리겠구나 하는 게 감이 일단 안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너의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애들의 경우에는 이 이제 무계획. 그러니까 얘기했죠. 내가 계획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슥 보면서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시간을 많이 쓰겠구나. 여기서는 내가 시간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 이거 이제 진짜 1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하고 하고가 차이가 굉장히 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두 개가 제일 문제였을 겁니다. 두 개가 제일 문제였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형에서 그러니까 의외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수인 거지. 예상 못했던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변수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문제 풀 때 별로 오래 안 걸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든지, 혹은 체감상 별로 내가 고민을 오래 안 한 것 같은데 정작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있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너가 아마 특히 2번 풀 때 그랬을 거거든요. 이게 다분히 설계된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였을 거고, 운용 관련해서는, 실력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문학 관련해서는 이거는 장기적 경험치 부족이야. 장기적 경험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내신 대비 때 한 달 딱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국어 지식이야. 꼴랑 국어 지식이야. 근데 결국에 본질적으로 국어는 지식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식을 보는데 마지막 이제 결국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문항들은 지식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갈리는데, 그 국어 실력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판단 속도인 거지. 그리고 정확성.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너가 아까 얘기했던 그 확대 해석 문제. 이게 이제 좀 크고, 그리고 독해 관련 문제. 여기서 독해 관련 문제는 지문 독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지 독해 이야기하는 거야. 선지 독해. 그러니까 선지에서 이걸 물어봤을 때 이거 지금 뭘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은 빨리 내가 지문에서 무언가를 확인해서 풀면 되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아니지. 전술이지. 각 문제당 전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는 한 달, 우리가 내신 대비 한 게 길게 잡으면 2달이고 짧게 잡으면 1달이잖아. 근데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되면 또 기말 대비 해야겠지만, 그 전에 한 달 동안 내가 수업 때 집중할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 능력치가 쌓여야 생기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오늘 나눈 2명이 틀린 문제들도 보면은 지식을 틀리진 않았어 보통. 그리고 너가 애초에 이미 문법 문제를 맞췄다라는 거는 시험 기간에 막 공부가 부족했다, 공부 양이 부족했다, 그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고 시험 기간엔 당연히 공부하는 건데 나머지 기간에 뭘 했냐가 사실상 이제 틀린 문제 중에서
이제 관내분실의 8, 9번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10번, 11번 있죠. 그 뒤에 이강백 결혼이랑 그 타이타닉 지문 있지. 그거는 사실상 장기 경험치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매번 시험 대비할 때마다 뻔히 보여. 아, 얘가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너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도 분명 있겠죠. 혹은 더 장기적으로 하는 애도 있겠죠. 근데 가끔 그런 애들 중에서 보면은 시험 기간 때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 특히 국어 과목에서 그래요. 왜냐면은 비교적 이 경각심이 크지 않거든. 그럼 근데 보여. 뭐가 보이냐면은 아, 얘가 지금 무슨 문제를 맞출 거고 무슨 문제를 틀려가지고 결국에 100점은 안 되겠구나가 난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종천고반에서 2명이 엄청 열심히 하던 애 2명이 있는데 걔 2명이 똑같은 문제를 틀려왔어.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지문 이렇게 있고 그 윤선도의 만흥, 이번에 너네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있죠. 그 만흥 지문이었는데 보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보기 텍스트가 얘네들이 처음 본 텍스트인 거야. 이걸 다 틀렸어. 이거 다 틀리고 나머지 문제는 맞췄어. 공부를 내신 기간 때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간 때 이걸 이제 채우는 걸 내가 집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인즉슨 이따가 문제 해설하면서 너가 문제를 틀린 유형이 위에 건지 아래 건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것도 있어. 개념어의 문제도 있어요. 내가 문학 개념을 설명해줬지 물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설명해준 게 다가 아니라 예시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고 했죠. 데이터 수집. 그게 이제 부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냐? 판단 속도가 내려가는 거야. 왜? 애매하거든. 이거 도치인가? 이거 역설인가? 설인가? 영탄인가? 애매하니까 이거 고민을 하면 시간을 거기서 또 써먹는 거야.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뒤에 가가지고는 아예 막 쉽게 말하면 제대로 못 읽고 그냥 골라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있는 거고, 거의 이번에 이제 실력 관련해서는 대화의 원리나 문법은 쉽게 말하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좀 했으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충분한 양을 했으면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제 그 문제를 맞췄다는 거는 내신 기간 공부량이 부족했던 게 아니야. 나머지 기간에 장기적인 경험치가 없었던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일일이 드릴 테니까 너가 이제 들으면서 뭐 해야 되냐면은 써야 돼요. 왜 틀렸나 써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내가 이 문제에서 이게 정답인 이유는 여기서 이게 도치법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설명은 여기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갔어야 됐는데 만약에 내가 얘기한 이상적인 그 사고 흐름이랑 너의 시험장에서 사고 흐름이 달랐으면 그거 써놔야 돼요. 왜냐하면 봐. 너 이번에 내신 대비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단련하는 기회는 되게 많아. 그쵸? 죽도록 했어 이번에. 근데 얘 단련할 기회는 진짜 없어. 왜냐면 내가 아무리 타임어택 한다 치더라도 결국에 실전이랑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운용 전략,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풀 때 한 실수들이 내가 장담하는데 거의 대부분 시험 이어서 한 실수거든. 그래서 이거 기필코 찾아야 돼. 안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말 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못 했으니까 기말 열심히 해야겠네? 공부량 늘려. 근데 그래 놓고 이 시간 운용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갖고 공부는 더 많이 했는데 점수는 똑같거나 내려가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게 이제 약간 그건 왜 공부해도 안 오르지? 그 헛소문의 시작이 거기서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운용 전략을 제대로 찾아야 돼. 이번에 설명 들으시면서 찾아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시험 때 이렇게 이 과정을 잘못했네. 헛손질을 어떻게 잘못했네. 이거를 찾아서 기필코 고쳐야 돼요. 기말 때는. 근데 얘는 찾아내기 쉬운데 고치긴 어려워. 얘는 찾아내기 어려운데 고치긴 쉬워. 그래서 네가 시험장이어서 했던 실수의 종류가 뭔지를 찾아 놓으면은 그거 해가지고 리스트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아 내가 다음 시험 때는 이런 거 조심하고 저런 거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해야겠다. 이게 있잖아. 그거 있으면은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린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이걸 안 해요. 보통. 얘만 자꾸 보는 거야. 얘만. 이게 모자라서 시험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있더라도 이제 거의 다 이거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지. 거의 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어디까지나 장기적 경험치가 필요해서
필요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 구분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봐. 1번, 2번 두 개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왜 출제됐고 시험장에서 니네한테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혹은 어떻게 피해 갔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1번 봐. A와 D는 1로 분류되어야 하겠군. B와 G는 2로 되어야 하겠군. 이러죠. 그러면 지금 봐. 네가 1, 2, 3, 4 이거 교체 탈락 추격 참가 넷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너 그거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 그쵸? 그러니까 그거 몰라서 시간 오래 걸린 게 아니잖아. 밑에 선지 판단할 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시험지 처음에 딱 받고 나서 계획 세울 때 선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아 이거는 시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 보면은 그러니까 1번 문제 1번 선지 보면은 A와 D는 1로 분류되어야 하겠군. 여기서 1, 2 지금 탈락이잖아. 그러면은 1번 선지를 푸는데 네가 생각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야. 왜? A도 탈락인지 생각해야 되고 D도 탈락인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 2, 3, 4는 보면은 선지가 4개지만 생각은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8번 해야 되는 거야. 5번은 보면은 I는 1, 2, 3, 4 중 어디에도 분류될 수 없겠군이니까 4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2번도 봐. 음료수와 생각만은 이러죠. 그럼 봐. A와 B는 모두 좋은 방법이 같아지면서 발현되는 현상이 있다 이러죠. 그러면 이 선지의 구조가 뭐야? A랑 B가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단순한 선지 혹은 우리가 중학교 때 본 선지 착한 선지는 뭐야? A 단어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끝난다고. 이게 생각 한 번 1단계짜리야. 근데 이건 2단계짜리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니네 시험에서 나온 거는 3단계짜리야. 왜?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게 붙어 있어. 모두랑 달리가 붙어 있어. 이게 문제야. 왜 그러냐면은 봐. 이 설명이 A가 이 설명이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해야 되지. 두 번, B가 이 설명이 부합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 둘 다 부합했나? 하나만 부합했나? 인 거야. 근데 이 달리는 A는 B와 달리일 수도 있고 B는 A와 달리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A가 설명이 부합하고 B는 틀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A는 틀리고 B는 부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 하나의 경우의 수가 4개가 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가 오래 걸린 거야.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할 때는 아 A 틀렸고 뭐 B 틀렸고 해서 달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선지 하나 오케이 풀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체감상 생각의 단계가 쪼개져 있으니까 오래 고민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문학 선지면은 예를 들어서 한 선지 가지고 이게 맞나 아닌가를 고민할 때 최소한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되거든. 근데 1번, 2번 같은 이 문법 문제에서 선지를 이렇게 생각의 단계를 쪼개 놓으면은 그러니까 한 단계의 생각 자체는 짧은데 이 단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가 푸는 동안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많이 쓴지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1, 2번에서 그렇게 너가 느꼈을 거고 다분히 그걸 의도하고 출제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너네 학교 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5문제 나왔거든요. 이게 양이 적어 보이잖아. 근데 양이 적은 게 아니야. 왜 적은 게 아니냐면 딱 2가지 조건이 있어. 니네 학교에서 이번에 문법 문제를 출제할 때 2가지 조건을 충족한 걸 냈어요. 첫 번째, 난이도. 근데 여기서 난이도 어려운 걸 냈냐? 아니야. 그냥 평이한 거 냈어요. 해봤자 중상이야. 그나마 2번이랑 맨 뒤에 있는 국외음악? 그게 그나마 중상이야. 잘 쳐서. 시간은 소모. 이거를 의도하고 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봐. 2번 보면은 봐. 음료수와 생각만은 좋은 방법이 같아지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2번 봐. 예사소리가 된 소리를 받게 발음되는 이상 어쩌고저쩌고. 3번 특정 자음 뒤에 오는 소리가 돼서 다 다른 선지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한 문제가 아닌 거지. 선지가 5개인데 다른 생각을 5번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지는 5개인데 이 안에 단어가 2개씩 들어있으면 최소 10번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이런 문제가 보인다. 그럼 얘는
내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겠구나 이거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2번에서는. 그리고 보면은 2번이 2, 3, 4, 5 봐. 다 경음화예요. 다 경음화를 물어봤어. 이게 종촌고 같은 경우는 그 디테일 음운 변동에서 디테일한 걸 안 물어봤어요 2번에. 내가 그때 경음화 설명할 때 된소리대기 설명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격음화 거센소리대기나 뭐 구개음화나 다른 거는 규칙이 하나 많아봤자 2개거든요. 근데 경음화 5개였던 건 기억납니까? 4개 5개였잖아 그쵸? 가다바 뒤에 다른 가다바가 왔을 때 경음화를 하는 경우 국밥처럼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리을 뒤에 할 쏘는 처럼 이게 왔을 때 뒤에 경음화가 되는 게 있고 한자어 뒤에서 되는 것도 있었잖아. 4가지거든요 니네 교과서에 있는 게. 그러면은 니네 시험에서 의도한 건 뭐냐면 경음화를 공부하세요 인데 이 안에서 세부적인 조건까지 다 공부하세요였어 이게. 그래서 23번에서 마지막 문제에서 구개음화만 물어본 게 아니라 뭐까지 물어봤어? 실질 형태 소유인지 형식 형태 소유인지까지 물어봤잖아. 그것도 그냥 구개음화가 뭔가요를 물어보고 치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구개음화 안에서 더 상세한 조건까지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서는 경음화가 뭔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경음화 안에서도 이렇게 엄밀하게 쪼개지는데 이 엄밀한 판단을 네가 할 수 있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엄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는 고등국어에서 매우 중요하고 수능국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니들이 제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이번에 작정하고 거기를 파고들었어. 엄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이거 지금 문법 문제잖아요. 뒤에 문학 문제에서도 똑같은 짓을 해. 엄밀한 판단을 요구를 해. 그러니까 그냥 판단은 뭐야? 아 이거 경음하거나 이게 그냥 판단. 경음화 중에서도 무슨 조건이 적용된 거구나. 이게 엄밀한 판단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3번은 뭐 그냥 보시면 평이한 문제인데 4번 같은 경우가 평이한 문제긴 한데 3번에서도 뭐 반모음 첨가, 비음화, 유음화, 거세소리 대기, 음절 소리 이게 5가지 규칙을 다 봐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딱 봐도 이제는 알아야 돼. 이거 시간 잡아보는 하마다. 4번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봐. 단어 5개인데 밑에 선지 5개, 단어 5개 다 다른 단어, 다 다른 규칙이죠. 그러니까 뭐야? 너한테 일부러 지금 여기서 시간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문법 다 몰아놨잖아. 마지막에 한 문제 꼴랑 넣어놓고. 그리고 5번에서는 뭐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거 이제 특정 대화 원리에 대해서 지문 준 다음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건 뭐 평이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거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스타일은 뭐냐면 그냥 왠지 맞는 것 같은데 해서 풀리는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전통적 담화 관습, 교과서에서 얘기한 정통적 담화 관습이 뭔지는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는 이번에 거의 없었어요. 니네 학교는.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6번 맞췄습니까? 6번에 이제 5번 이거 어떻게 판단했어 너? 이게 지금 오케이. 아닌 이유는? 그쵸? 봐. 지금 그럼 봐. 너 지금 사실상 감으로 푼 거죠? 여기서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푼 거잖아, 너 지금. 잘못을 안 했다의 단서가 확실히 어딘지 찍을 수 있어? 아니면 뭔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풀었냐 이 말이야.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었으면 사실 이런 게 이제 내가 누누이 수업 때 강조하는 위험한 문제야. 잠재적 오답인 문제들. 왜냐면 운 좋아서 맞춘 거잖아 사실. 그쵸? 이게 왜냐면 너가 지금 왜 잘못이 아닌지 확실히 콕 집어서 얘기를 못 하잖아. 그쵸? 그리고 그거는
다분히 의도된 거야. 다분히 의도된 거. 그러니까 일부러 니네가 헷갈리거나 혹은 확실히 5번이 정답이라는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6, 7, 8, 9에서 그 비슷한 시도를 한 게 보이거든요. 그 이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게 6번 보면은 이게 지민이 어쩌고저쩌고 잘못을 이게 지민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민이가 여기 사고 있는 건 뭐야? 위로죠. 이 대사에서 하는 건. 그러면은 이 5번 선지에서 요구한 건 뭐야? 이 대사, 그러니까 이 위로하는 대사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본 거잖아. 그쵸?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문법에서 요구했던 엄밀한 판단은 여기서도 요구하는 건데 왜 그 논리가 성립하냐면 위로를 했다라는 건 그냥 관성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니네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접근 방식을 잘못 잡아버리잖아? 그러면 되게 꼬일 수가 있어요. 접근 방식을 제대로 잡았으면 그냥 6번 그냥 보자마자 잘못 아닌데 하고 고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 아마 내 생각에 너가 후자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도 6번 풀 때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 사실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 이유가 그리고 의도는 뭐냐면 헷갈리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위로는 아주 많은 경우에 잘못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할 수도 있지만 위로를 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많은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도 풀 많은 작품들은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뭉뚱그려서 생각해도 괜찮은 작품들이었어. 근데 얘는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그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위로긴 한데 내가 잘못해서 위로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감으로 푸는 애들은 이걸 틀렸거나 아니면 생각할 때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자기가 양치기를 해서 자기 실력에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애들. 그럼 이거 그냥 5번을 고르거나 아니면 5번을 못 골라 버리는 거지. 왜냐면 이게 위로 나왔네? 그거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간성적으로 생각해 버린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위험한 사고방식이었던 거지. 왜냐면은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위로를 한 건 맞는데 얘가 지가 잘못해서 위로를 하는 건지 그냥 위로를 하는 건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5번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야. 하나는 애초에 언급이 있어. 맨 앞에 지민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진 않지만 이라는 언급이 있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민이가 생각하는 건. 두 번째로 더 결정적으로는 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쩌고 얘기하지. 바로 앞에 뭐래? 그 바로 앞에. 그 바로 위에 뭐래요? 그렇지. 어느 쪽을 믿고 싶은 걸까 이래. 이게 뭐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현일 뿐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느 쪽을 믿고 싶은 걸까 뭐야?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인지 혹은 재현일 뿐인지를 둘 중에 뭘 믿고 싶은 걸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미음 대사가 나왔잖아. 뭐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날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잖아. 그럼 이거 뭐야? 위로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인 용도가 위로가 아니라 위로를 하겠다는 마음이 이미 있었고 진짜로가 포인트야. 진짜로가. 빨리 동그라미 쳐요. 진짜로가 포인트야. 지민이가 이런 대사를 한 이유는 위로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만은 진짜니까 그걸 그냥 전달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해되죠? 이 대사의 의미는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논리적 엄밀성을 따지려면.
그래서 자, 이게 왜 아까 문법 문제랑 무슨 상관이냐면 봐. 위로라는 건 엄청나게 큰 범위겠죠. 실제로는. 근데 그 중에서 잘못에서 비롯된 위로도 있을 거고 잘못이랑 상관없는 위로도 있을 건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왜 위로하고 있는지를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왜 위로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로의 의미 중에서도 엄청나게 짜잘하고 다양한 위로가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헷갈림을 유도한 거야. 그냥 생각 없이 풀면은 여기서 지민이가 위로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엄마를 위로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고 지민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번 그렇게 접근해버리면은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니라는 확신을 얻으려면은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그 앞부분을 봐야만 하는 거지. 앞부분. 그 다음에 7번도 봐요. 도서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어쩌고 얘기하거든요. 7번에서. 이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거야. 1번이야. 1번.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는 가상공간 이러잖아요. 근데 도서관이 이게 1번이 틀린 이유가 가상공간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또 대충 읽었으면은 여기서 도서관에서 계속 추모를 하고 있었으니까 1번 선지는 맞겠네 하고 엄밀하지 않은 대충 판단하고 넘어갔으면 이게 이제 못 맞추는 거야. 아니면은 2, 3, 4, 5 딱 읽은 답이 안 나와. 이게 뭐지? 다시 1번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여기서 시간을 또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6번이랑 7번에서 시도하는 게 똑같아요. 시도하는 게 지금. 왜냐면 1, 2, 3, 4 선지 너가 읽어봐도 알겠지만은 딱 읽어보잖아? 되게 정답인 선지 같아. 그게 문제예요. 8번에서도 보면은 2번이 정답이잖아요. 지민은 엄마가 가족들에게 집착하며 갈등을 빚던 지난 날을 떠올림 이러잖아. 근데 8번이 1번 보면은 3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마인드가 데이터 분실로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목이 관내 분실이야. 하루 종일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얼핏 보면 또 1번 그냥 대충 엄밀하지 않은 판단하면은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넘어가는 거야. 근데 아니었잖아. 뭐야? 데이터 분실이 아니라 인덱스를 분실한 거죠. 데이터가 아예 날아간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하는 판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왠지 맞아 보이는 판단 안에서도 이거를 다 해체해서 분석해서 탁 집어서 요거구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계속 지금 6, 7, 8, 9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티가 제일 많이 난 문제가 9번이야. 왜 그러냐면은 푸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푸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9번에서 서술 방식을 물어보면서 정답 4번이잖아. 작품 밖 서술자가 이야기의 전체적 배경이나 주변 상황을 자유롭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죠. 이거 3인칭 시점의 특징이죠. 그쵸?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서술한다라는 거. 근데 내가 왜 여기서 니네 쌤 스타일을 확신했냐면 봐. 이거 지금 관내분실에서 자습서를 보거나 아니면 너가 푼 문제를 다시 보면은 서술 방식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게 관내분실이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알잖아. 그쵸?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많은 문제들에서는 그리고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이나 그리고 나도 수업 때 강조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왜? 너네가 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인 작품은 많이 봤을 건데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너네가 처음 봤을 거거든? 그래서 보통 이거를 물어봐요. 근데 니네 쌤 뭘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봤어.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9번에 4번 보면은 서술자 어쩌고 이야기 자유롭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이게 이러죠. 근데 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내가 그때 설명했지만 서술자가 누굴 따라가요 지금? 관내분실에서 지민이면 따라가거든.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 뭐야?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모든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이 전말 같은 거를 다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근데 얘는 제한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따라가는 인물인 지민이의 정서를 표현하기가 좋아. 이걸 물어봐야 정상이야. 니네 쌤은 꼰 거야. 이제 티가 나죠? 이 꽈다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중요성,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지. 당연히. 근데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니네 쌤도 이걸 낸 거야. 변별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관내분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남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전지적 작가 시점, 즉 3인칭 시점의 특징을 4번의 정답 선지로 낸 거잖아. 다분히 의도적인 거야. 그래서 6, 7, 8, 9에서 아마 헷갈렸거나 이제 시간을 많이 썼다면 접근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헷갈리게 만드는 원리가 뭐다? 엄밀한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자주 해봐야 약간 감이 잡혀요.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쉽게 이걸 큰 덩어리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큰 덩어리 안에서 또 쪼개진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구나. 혹은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는 경험치가 많이 없는 거야. 10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이제 표현법 물어보는 거잖아요. 열거법이 뭔지, 역설법이 뭔지, 계절 흐름이 뭔지, 공간 이동이 뭔지, 의태어가 뭔지, 이름을 재정이 어쩌고, 이인법 어쩌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학 개념어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의인법이 뭔지 알고 있었다면 의태법과 열거법과 역설법과 계절의 흐름, 공간의 이동이 정의가 뭔지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좀 판단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부족함. 역설법이 쓰인 글들을 많이 안 읽어본 거야. 그러니까 쉽게 판단을 확실히 못 내리는 거지. 아니면 두 번째, 여기도 봐. 이제 보인다 봐. 가는 나와 달리 이러죠. 1번에서. 3번 봐. 가와 나 모두 이러죠. 4번 봐. 가에서는 열거법. 나에서는 역설법. 5번. 가에서는 계절의 흐름. 나에서는 공간의 이동. 이렇게 물어보죠. 계속 보이지 쪼개놓은 거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간을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거법, 역설법 어쩌고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어서 판단 속도까지 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야. 판단의 속도도 느린데 해야 되는 판단의 개수도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니네 학교만의 특징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국어 내신에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계속. 11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서 나의 가치관을 분석해보다. 이에 가에서 기억부터 시옷을 이분화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이제 화단에서 나오는 주요한 시어들의 의미를 이제 구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읽어서 아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인위적인 자연물들 아니면 생태주의적인 거, 자연 그대로의 자연물들 이게 나뉘잖아 화단에서. 그거 이제 시키는 거죠. 그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11번 혹시 어려웠던 포인트는 뭐야? 11번 너가 느끼기에 이제 어려웠거나 혹은 착각했던 포인트. 디귿을 착각해가지고 아 이게 손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치. 이게 이제 내가 얘기했죠. 요즘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 밑줄 찍 그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적절한 거 고르시오 하는데 정작 그 근거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건 당연하고 완전 위나 더 뒤에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정확히 딱 그런 문제죠. 손이 가지 않은 나무라고 했으니까 마치 그냥 밑줄 친 부분만 봤을 때는 자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야? 이 할아버지가 건들지 않은 나무가 없었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근데 보기 생태문학에서 이 보기가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었던 보기잖아. 그리고 자습서에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줬던 문제도 많이 있었던 보기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인간 중심 그다음에 생태주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좀 빨리 했으면 편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도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만약에 보기가 생태문학이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에서는 외부 지문이 나왔잖아. 너네 내보 수박 그거 그 다른데 어디 자습서에 있던 지문이 아니잖아요. 12번 어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풀기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디테일하게 했으면 지문 공부를 디테일하게 했으면 근데 알아가야 될 건 뭐냐면 어휘가 나왔다를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휘가 꼭 한 문제씩은 섞여 있거든요. 너네 학교가 계속 그래 왔고 이번 연도에도 이게 지금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가져가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야? 어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2,000개를 알고 있어도 하나 모르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들에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다 알고 넘어가라는 거야. 예를 들면 앞에서 여기 기억에 소나들이라는 어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습서에 안 나왔어요. 너네 품 문제에서 이거 없었어요. 소나들 물어보는 어휘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대충 풀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제 몰랐겠죠.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 테마가 계속 보여. 대충 공부만 못 맞추는 문제야. 아까 경험하도 그랬고. 이거 아까 위로 관대분실 그것도 대충 그냥 위로 맞지 이러고 지나갔으면 틀리는 문제라고. 그 다음에 13번 가와 나의 화자가 다르고 나는 대화를 상징한 것이다. 이제 상상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니네 학교만의 개성이 드러난다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내신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고 기본적으로 화자 두 명이 서로 관점이 다르잖아. 근데 이거를 두 명의 관점의 차이점을 그냥 단순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대화를 줬죠. 그러니까 그 대화에서 관점을 찾는 것까지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제 화단, 그 다음에 광화문. 이거에서 일단 이제 당연히 관점을 뽑아낼 수 있어야겠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나, 얘가 무슨 생각을 하나. 그쵸? 근데 단순히 이거 물어보고 끝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대화가 있었죠.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되는 거 뭐야? 대화 안에서 무슨 관점이 드러나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거가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뭐가 보여요? 니네 쌤이 의도한 거 뭐야? 시간 소모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지. 근데 그나마 얘는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판단할 때 요거 작품 화자의 관점은 그나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수업을 하면서 미리 뽑아 놓을 수 있었던 거야. 여기 선지에서 대화에서 드러난 관점이 뭔지만 알면은 그나마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외부 지문이었으면은 이거 판단할 때 최소한 1.5배에서 2배는 더 걸리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왜 방금 내가 말한 외부 지문이라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니네 학교는 이때까지 계속 외부 지문을 냈어요. 문학에서. 이번에 문학에서 외부 지문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안 나왔어. 보기로 나왔어. 그쵸? 이 말은 뭐야? 외부 지문을 안 냈냐? 아니야. 냈는데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교과서 지문이었고 이거 교과서 지문이었잖아. 근데 원래 니네 학교 스타일은 뭐냐면 이거를 외부 지문을 내는 니네 학교 스타일이야. 하나를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해줬잖아. 그러고 외부 지문을 어디다 넣었냐? 없었던 게 아니고요. 외부 지문 있었어. 근데 어디 있었다? 보기에 있었던 거야. 보기에. 그래서 뒤에 결혼에 응접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기 나오죠. 그 외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화단 가나 말고 다도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신문기사 외부 지문이었잖아. 그리고 맨 뒤에 타이타닉 그것도 외부 지문이잖아. 그쵸? 외부 지문을 안 낸 게 아니야. 낸 위치가 다르다고. 이 말은 짓은 기말에서는 원래 스타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왜? 니네 쌤이 이번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줬을까? 책이 바뀌었잖아. 교과서가 바뀌었잖아.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너네 쌤 입장에서도 그냥 막 어렵게 몰아쳐버리면은 평균 뚝뚝 떨어지고 변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힘을 숨긴 거야. 외부 지문을 내긴 내되 그러니까 니네 스타일을 유지는 하되 보기에서만 내는 방식으로 약간 난이도에 끼치는 영향을 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외부지만 스타일이 바뀌었거나 그게 아니라고. 이번에 이게 교과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만즉슨 기말 때는 분명히 외부 지문이 메인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번에 메인 지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니네 학교는 원래 외부 지문 많이 내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더 이제 장기적 경험치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14번 매우 이제 무난하게 그냥 이제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15번도 보시면 나 또 둘 다 또 따로 생각해야 되는 선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래서 15번에 너 혹시 3번 했니? 그래서 쓰세요. 도치법 사용은 맞아. 근데 도치법은 여기서는 운율 형성에 쓰이진 않았어. 그래서 틀렸어요. 내가 이제 이것도 뭐 거의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3번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를 했다. 얘기하잖아. 그럼 이게 보통은 이게 표현법이에요. 실제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 도치를 써서 어떤 짓거리를 했나에 대한 설명. 이게 기본형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횟수는 몇 번이다? 2번이 아니라 3번이라고 했죠. 이 표현이 있었나 1번. 이 설명이 맞나 2번. 두 개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 3번. 너 지금 그 3번째를 못한 거야. 그렇죠? 왜? 도치 있었어. 운율 있었어. 둘 사이 연관성 없었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번 뭐 주요한 시어의 의미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그나마 좀 평이했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7번도 이제 대화 관련 문제도 중간중간에 계속 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약간 주목해야 될 거는 그냥 뭉쳐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군데군데 퍼져 있었다는 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결혼, 마지막 문학 이제 결혼인데요. 18번도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대사들의 의미 파악했나 안 했나. 이건 이제 아마 너가 푼 문제에서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19번 이것도 이제 스타일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가 외부 지문이라는 거 매우 주목할 만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 외부 지문 쌤 적중한 거 아니? 이거 19번? 내가 너네 파이널 때 준 자료랑 그 결혼 처음 준 자료 있죠? 그 두 문제에 이 외부 지문이 들어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결국에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인데 19번에서 너 이거 19번 맞췄죠 너? 이게 어디서 이걸 틀린 걸 알아챘어? 19번에 4번 선지가? 그치. 그러면 잘 잡아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19번 선지 같은 게 그러니까 니네 이번 시험이 되게 아까 얘기했던 관내분식 문제를 제외하고는 고등국어에서 나올 수 있는 약간 중까지는 아니고 중상쯤 되는 문제들이 대표 유형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이번에. 얘도 그런 거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딱 고등국어에서 많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안 하던 짓인데 뭐냐면 이게 그 전에 이때까지 우리가 풀었던 이때까지 너네가 풀었던 정답선지 오답선지 특징은 뭐냐면 정답선지랑 오답선지 특징은 얘는 그냥 봤을 때 참이야. 얘는 그냥 봤을 때 거짓이야. 이게 그냥 특징이에요. 고등국어에서는 뭘 하냐면 오답선지인데 그냥 뒤집다 틀린 걸 섞는 게 아니고요. 이걸 섞는 거야. 일부 참. 근데
전체로 봤을 땐 거짓. 이게 이제 헷갈리게 하기 딱 좋은 거야. 그래서 니네 쌤은 이 일부 참의 범위를 좀 줄인 거야. 잘 안 보이게. 그래서 보시면 4번 선지 보면은 사람들, 빌린 물건, 남자 우스꽝스럽게 치장, 물질 만능주의, 현대인까지 다 맞아. 다 맞는 거야. 근데 개성이 없는. 이거 5글자 이거 판단을 못했으면 이거 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다 참인데 아주 극히 일부를 거짓으로 숨겨놓은 거야. 니네 이 4번 선지에서는. 근데 어쨌든 극히 일부 거짓이면은 결국엔 전체 거짓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지 판단에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의 선지 판단은 근데 참고로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 참을 넣어서 틀린 선지를 만드는 이 전략은 수능에서도 계속합니다. 계속해. 끝도 없이 이런 식의 선지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매 시험에서. 내신 모의고사 안 가리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명심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 딱 봤을 때 그냥 대충 봤을 때 맞아 보인다고 그냥 쓱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혹시 틀린 건 없나 하면서 디테일 챙기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20번) 너 이거 내가 보기 너 이거 시간 모자라서 틀렸을 것 같은데? 총속이 어. 그걸 못 읽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치려는 모습을 그 아래 여기 총속이까지 한다 이 문장을 못 읽어가지고. 아 20번이 몇 번 했는데? 1번 1, 2번 중에 고민하다가 응. 1번 너가 뭘 못 봤다고? 총을 아. 한다 이걸 문장을 그냥 그럼 봐. 너가 이 끝까지 문장을 못 보는 실수를 그냥 평소에 문제 풀 때도 자주 해? 평소에는 안 하는데 그러면 이건 뭐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기간에만 드러나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기회가 시험 때 말고는 없다라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찾기는 어려운데 고치기는 쉬운 실수 이거야. 그게. 빨리 풀려고 그치. 끝까지 안 그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보기 길이 보면 이게 사실상 거의 메인 지문만큼 길잖아. 더군다나 이게 너네가 이거를 어디서 볼 일이 없을 법한 이유가 이게 어디 수능 특강, 보통 쌤들이 외부 지문 낼 때 수능 특강에서 많이 참고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특이나 수능 완성 이런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칼럼이야. 신문 칼럼이야. 국어 전문가가 쓴 글이거나 아니면 국어 논문에서 그게 아니고 그냥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어떤 여성분이 쓴 칼럼이야. 신문에 나오는 타이타닉 칼럼이야. 그래서 이거를 생판 처음 본 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니네 쌤 의도가 뻔히 보이죠. 뭐야? 수능 특강이나 혹은 다른 문제집에서 있는 외부 지문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일부러 칼럼을 가져온 거야. 일부러 논문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일부러 논문을 안 갖고 온 거지. 조금의 익숙함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걸 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너네 지원해. 이번에 외부 지문이 메인으로 안 나왔지만 무조건 계속 나온다 얘기했잖아. 이런 거 딱 보면 티가 나는 거죠. 외부 지문을 내고 싶어 하시는 의도 자체는 계속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21번은 이건 이제 연기 조언 문제거든요. 극 갈래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너네 이번에 교과서에는 없는데 니네 교과서에는 없는데 종촌고 교과서에 극본 동주가 있어.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에도 동주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외부 지문으로. 왜냐면은 너무 문제 내고 싶은 극본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동주가 윤동주 시인 전기 영화거든요. 그러면 윤동주 시인 시랑 엮기도 너무 좋고 네가 국어쌤이면 참을 수 있어? 난 못 참아. 난 내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극갈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연기 조언 관련 문제는 생각보다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흔하냐? 그렇진 않아. 근데 생각보다 적중이 이제 잘 되는 편이야. 연기 조언 문제. 왜냐면은 이게 연기 조언에 대한 선지를 고르려면은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 돼야 되고 그 갈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강조하던 출제자 입장에서는 되게 가성비 좋은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22번, 23번은 22번은 그 갈래 개념에 대한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그 갈래에 대한 지식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뭐야?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은 실질적 공부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어 실력 자체가 좋으면 잘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22번은 딱 대척점이 있는 거야. 실제 국어 실력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까 나왔던 그 대화 화법 문제 있죠. 걔네도 딱 그런 거야. 반대로 근데 이거 22번 말고 앞에 있는 이 결혼 지문 있죠. 이거는 조금 더 실력이 받쳐주면은 유리해질 수 있는 문제. 22번 같은 문제는 실력이 좀 딸리더라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 말인즉슨 뭐야? 두 가지가 다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지식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장기 경험치가 쌓여야 한다고 했죠. 그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아까 22번 말고 앞에 다른 문제 네가 틀렸던 그 문제를 맞추려면 그게 필요한 거야. 장기 경험치가 지금. 그리고 봐. 23번에서 문법 문제 지금 냈죠. 딱 봐도 지금 시간 오래 걸리겠죠? 예, 아니요 다 찾아야 되고 실제 형태, 형식 형태에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어감이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 근데 문법 문제는 분명히 다 앞에 있었죠. 근데 왜 얘만 뒤에 떡 빼놨을까? 앞에서 시간을 소모를 시켰으니까 23번을 애지간히 시간 아껴놓은 거 아니면 이거 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23번은. 배점도 높잖아요. 5점이에요 이거. 객관식 하는데 5점짜리야. 23문제짜리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의도성이 다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 23번에 아마 정답 선지가 쉬워서 3번을 맞출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 중요한 건 5번 선지야. 소칠 이거 있죠? 너네 수업 때 소칠 얘기했어? 수업 때? 5번 선지, 소칠 이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 안 했거든? 내가 너네 아까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안 했어요, 이거. 소칠 얘기 안 했어. 근데 봐. 이게 국외음화 현상은 맞는데 규칙에 따라서 국외음화가 된 게 아니야. 그쵸? 왜? 국외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에다가 이가 붙었을 때, 이 혹은 반모음 이가 붙었을 때 이게 지읒 혹은 치읓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소칠은 뭐야? 중간에 이나 반모음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근데 디귿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국외음화가 된 건 맞아. 근데 뭐야? 규칙을 안 따른 거야. 뭐야? 예외야. 근데 냈어요.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하긴 하되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걸 요구하지 않았으면 굳이 5번 선지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앞에 1, 2, 3, 4처럼 국외음화 그냥 공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선지 넣어도 충분히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나마 3번 정답 선지는 쉬웠던 거죠. 그래서 맞출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23번에서 정답 선지가 쉬웠다는 거 증거는 뭐겠어요? 여기서 니네쌤이 의도한 건 어렵게 내고 싶었던 게 아니야. 시간 소모를 하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23번에서 보기 길고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정답 선지가 어렵진 않았잖아. 왜? 여기서 정답 선지까지 어려워지면은 아예 못 맞출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절해 주신 거야, 니네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딱 정리해 줘봐서 알겠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서 지금 실력으로 틀린 거는 내가 얘기하잖아.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다음 기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번 시험 때 너가 만약에 시간관리를 잘못했거나 운영을 잘못했거나 접근을 잘못했다? 이건 무조건 찾아야 돼요. 원인 무조건 찾아야 돼. 못 찾잖아? 기말 때 이거보다 공부량 2배로 늘려도 그것 때문에 또 틀린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기말 때는 시간 안배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겠구나. 혹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 3번, 1번, 2번 혹은 2번, 3번 같은 문제에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걸 감안하고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실전 전략이
부족했으니까 그걸 이제 채워야겠구나라는 방식으로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 풀이를 설명한 건 아니어서 풀이가 어려웠던 문제 있어요 혹시? 문제 풀이가 어려웠다. 아니면 이게 왜 답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은 없어요? 오케이. 이따가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찾아보시고 10분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